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지난 영상 이 문틀 시공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어서 또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문짝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선을 먼저 붙이고 뭐 문짝을 하든 문짝을 하고 문선을 하든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그건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환경은 지난 영상에 폼을 싸놨는데 아직도 안 굳어 있어요. 문짝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나면은 폼이 굳어가지고 걷어내고 문선 몰딩을 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짝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렇게 친한 척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친한 척 해볼게요. 개봉을 좀 해야죠. 개봉할 때 칼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필름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칼질을 좀 살살. 여기는 지금 타공문이네요. 네, 가운데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항상 보시면 상하가 있어요, 문짝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랩핑해 보면 이 글자가 똑바르게 돼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지금 실린더 타공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또 이게 있네요, 또 스티커가. 예를 들어 시공 다 해놨는데 이 스티커 또 거꾸로 돼 있으면 난감하죠. 예. 자, 이제 경첩을 박을 건데요. 경첩을 박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첩을 이제 박는 위치. 저도 뭐 이제 뭐 십수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간혹가다 정말 이게 반대로 박아서 낭패가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경첩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보고 이제 두 번, 세 번 생각한 다음에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서 박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려지면 상관없는데 이지경첩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 자국이 반대로 돌리게 되면 보여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 나비경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이지경첩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 보시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문에 딱 걸리게끔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간혹가다 홈이 없는 제품도 있는데 홈이 있는 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딱 걸리니까. 예. 박는 위치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여기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요? 예. 나는 규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150인가? 그러니까 150에서 한 200 정도. 네. 대략 요 한 뼘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사이에 박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타공이 요 위치에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위치 이렇게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문짝이 이제 뭐 실이 쭉 연결이 돼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경첩이 눈에 들어오니까 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가운데 박는 거. 가운데 박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이 문짝 자체가 밴딩이 가잖아요.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균일하게 상중하 되기 때문에 문틀하고 문하고 이제 딱 잡아줘서 문짝이 이렇게 휘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는데 미관상으로는 조금 옛날에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선호했거든요. 근데 미관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상단에 박는 이유는 얘가 이제 상단에 여기 하나 더 박게 되면 상단에 두 개가 되잖아요. 네. 문짝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유리가 좀 가볍지만 큰 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지는 거를 상단에 두 개가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더 짱짱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유리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벼운 문짝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해서 네. 그게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네. 문이 가볍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새 이 ABS 문 같은 게 많이 가볍기 때문에 뭐 무게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가운데 박아도. 오히려 ABS 문틀은 그 열에 상당히 취약해서 수축 팽창은 안 하는데 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게 이렇게 가운데다 시공을 하는 거. 어쨌든 그럼 이건 유리도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위로 다는 게 맞는 거겠네, 이거는. 요거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뭐 미관상으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큰 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두 개, 가운데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박죠. 이 정도 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다 박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긴 그럼 형님 받고 싶은 데다가 박아주세요. 저는 그냥 항상 웬만하면 위에다 두 개를 박아요. 요 앞라인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게 문짝에서 소음이 나는 이유가 이게 삐뚤어져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홈이 있는 거는 상당히 편한 게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딱 맞아요. 홈이 없는 거는 막 이렇게 되거나 하면 어긋나면서 이제 소음이 나거나 뭐 하단도 그냥 뭐 상단 떨어진 만큼 똑같이 박아주면 돼요. 처음에 피스만 좀 신중하게 잘 박아주면 나머지는 이제 얘가 잡혀 있으니까 편하죠, 받기가. 처음부터 드릴을 세게 힘줘서 하시려고 마시고,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삑살이 나서 여기 이렇게 이 엣지라고 하는데 여기 찍어 먹으신 적 있으시죠, 전시장님?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도장 다 끝났는데 네. 뭐 스위치 다 박다가도 튀어가지고 찍은 적도 많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경첩을 설치를 했고요. 문을 달아야 되는데 이 안쪽에서 좀 처음에 요 치수를 한번 재줘야 돼요. 요 위에 끝에서 요 경첩 밑에까지 요 치수를 자로 재주는데 여긴 정확히 지금 240이거든요. 여기서 한 2mm 정도만 2mm 정도만 플러스해서 문틀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이었으니까 242. 그 다음 최대한 달리는 위치에 가깝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여기서 이제 요게 꼭 필요해요. 요 손바로. 예. 요 앞부분이 꺾여 있어서 밑에다 살짝 껴주는 거예요. 경첩 쪽에 위치한 저기로. 이걸 발로 밟아주면서 이제 높이를 잡아주는 거죠. 바닥에 요걸 대주면 이제 제가 들어볼게요. 발로 눌러서. 아까 저 연필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요 부분. 요게 이제 경첩 밑에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발로 충분히 이제 조절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얘는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좌우. 요 간격인데. 보시면, 얘는 이제 ABS 문틀에 가스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에 씹혀버리면 눈에 여기 가스켓이 씹히거든요. 라인을 요 가스켓 끝라인과 요 경첩 끝라인, 그 경계선, 그 정도가 지금 딱 좋은데 두 가지를 발로 높이 들어주면서 가스켓 끝라인에 이제 왼손으로 맞춰주면서 한 발을 일단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0%는 끝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단에 발을 잡은 상태에서 이 가운데 손 정도로 좀 손을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발을 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충격에 의해서 제가 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놓기 전에 이 손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바로 꺾어서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가스켓 끝선을 맞췄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발. 이게 완전히 고정이 아니고 이 상태가 이제 가고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 문을 닫아보고 이제 이 안쪽 뜬 공간과 이 상단에 뜨는 라인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잘 맞아요. 한 가지 더 확인해 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제가 아까 요 라인을 좀 민감하게 말씀드렸는데 상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얘가 닫았을 때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이제 요 스토파 요 라인에 이제 상단과 하단이 동일하게 닿아야죠. 예를 들어 하단은 붙었는데 상단은 저렇게 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문틀을 엉망으로 세웠든가 저 경첩이 상하 간격이 안 맞든가. 이게 경첩 라인이라고 하면 살짝 이렇게 된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보시면 요 구멍 홀이 있잖아요. 여기서 피스를 이제 정센터에 박는 것과 요 우측에 기대서 박는 것과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는 살짝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우측으로 밀착을 시켜서 얘를 박아주면서 마지막에 밀린 거 보이시죠? 그럼 두 발로 해서 이 경첩 수직을 똑바로 지금 맞춰줬죠. 하단도 마찬가지로 육안을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가스켓 라인하고 얘는 똑바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는 그냥 정센터에다 박아야죠. 이거를 정센터에 안 박고 내가 예를 들어
좀 잘못 박아서 여기다 박았다. 그러면 경첩이 또 이렇게 삐뚤어져. 이게 그래서 좀 박는 위치가 중요해요. 센터에 박아야 될 때는 센터로 박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요령을 이용하면 아까 높낮이가 살짝 안 맞았을 때도 상단으로 해서 박아주면 또 높이를 살짝 올려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거 가운데 경첩은 맨 마지막에 박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운데에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밑에서 많이 삐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하를 박아놓고 가운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위치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여기도 일단 한번 박을게요. 아까 삑사리, 이런 게 있어요. 펀치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ABS라서 이게 피스가 잘 들어가는데 잘 안 박히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요 가운데다가 요 펀치로 딱 눌러주면 요 홈이 생겨요. 요 센터 펀치, 요거 사용하시면 처음에 첫방 박으실 때 좀 삑살이 안 나게. 그게 또 원스톱 공구에서 또 판매하고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이게 형님 여기 그 거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문틀에 끝까지 밀려서 딱 안 닿아도 되는 거였네요. 아니요. 얘는 가스켓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이 가스켓이 없는 틀 같은 경우에는 이 튀어나온 거 네. 거기에 맞춰서 딱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은 다 맞아요. 아. 모든 문틀이. 이거는 가스켓이 있는 걸 붙여버리면 예. 이 문자 끝에가 여기 씹혀버려요. 이 문을 닫을 때 이 텐션이라고 하는데 혹시 전시장에 문 닫는데 막 빡빡하다가 막 압이 있나? 막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이 바로 전 현장에 제가 문짝을 한번 시공해봤는데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 그 스토퍼 라인과 이 문이 너무 붙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문틀 자체가 좀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휘어 있는 경우. 그때는 압이 걸리거든요. 네. 그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댄 다음에 네. 이제 경첩을 좀 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그 압이 좀 잡혀요. 아, 알고 계시죠? 아 이거 그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예. 쉽게 보여드려서 그런 건데 네. 이게 마감재잖아요, 문 같은 예. 경우에는. 그래서 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문틀을 진짜 제대로 배부르거나 뭐 이런 것만 없어도 네. 시공하기가 수월한데 네. 문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카드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제가 또 보여드린 영상 있잖아요. 제가 문틀 세워드린 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장님도 한번 제 거 보시고 좀 공부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문제점 체크해야 될 거는 없는 거고 이제 여기는 되면. 사람들이 왜 손잡이가 없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전 시장님 한번 아. 설명해 주시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린더라 그러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현장이라서 안 한 거예요. 일단 이 상단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매립시켜 놓은 게 있는데 데드볼트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전기를 넣어주면은 이제 자석이 요 센서에 딱 닿으면은 철컹하고 닫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실린더랑 이런 게 없는데 이거 맨 처음에 문짝하고 문틀 발주 넣을 때 팁이라고 하면은 문짝을 넣을 때 실린더 타공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아, 그럼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네. 센터로 맞추는 거.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럼 뒤집어도 되니까.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문틀을 만약에 발주를 넣는다고 하면 이제 문짝은 타공을 상관없어요. 네. 뭐 하단에서 950에 타공해주세요 네. 하면 끝나는데 네. 중요한 건 문틀에는 항상 방향을 지정해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열고 들어갔을 때 좌측이 경첩이다. 네. 그러면 이제 우측에다가 얘를 파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정을 안 해주면 여기다 파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이제 그것만 조심해가지고 네. 하면은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 하나 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쨌든 여기에다가 저희가 문선 몰딩을 이렇게 돌려줄 건데 그거는 인테리어 목수 톱스타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반장님께서 문선 몰딩을 옛날에 기가 막히게 여기 일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배운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문선 몰딩은 인테리어 목수 톱스타 우리 박종현 반장님 채널에 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홍보도 해주시고. 아 예.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공하실 때는 이 드릴에 이 자화기가 있는 게 확실히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화기가 있으면 이 끝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게 자석이에요? 자화기라 그래요? 네, 자화기. 여기서 이제 드릴 끝에까지 자력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일반 자석 꽂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꽂아도 난 그러던데요. 그거 꽂아도 돼요. 어. 근데 그거 이제 쇠로 돼 있는 것들은 이 쇠가루가 여기 또 많이 달라붙고 아. 이 비트를 바꿀 때 이 앞에 엠빌에 붙어가지고 이게 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 타입은 이 끝에 안 붙어서 상당히 편해요.